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판에 상점벽해 머지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1호 코인 보험이 뜬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회사 총 11개, 거의 뭐 어벤져스 보험회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 등등 11개사가 이번 주에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 신고를 마칠 방침이다. 이르면 10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코인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된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 코인이 폭락했다. 뭐 이제 알트가 일부 폭락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사기고 불법이고 테러고 소위 말하는 상승장은 끝났다. 하필 이런 시점에 코인 보험 출시를 왜 했을까요? 이건요, 손실을 봤다고 지금 그 손해를 이렇게 그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큰 사고, 예를 들면 뭐 FTX처럼 거래소가 먹튀를 했달지 파산을 했달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제도권에 이미 수용이 사실상 이제 끝났고요. 자산 토큰화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코인화 시킨다니까요. 코인이 없어진다고요? 우량 코인들이 왜 없어집니까? 알트코인이 다 사라진다고요? 물론 우량 코인, 그들의 선택을 받은 초우량 코인들, 뭐 RWA에 쓰이는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은 엄청나게 쓰이겠죠. 세금 받지 않습니까? 규제 들어오고요. 국제 공조도 합니다. 코인이 끝난 게 아니라 혹시 지식과 확신이 좀 많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11개 보험사요. 동시에 출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사는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코인이 사라지면 보험사 11개가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알트코인이 사기다, 뭐 코인이 끝났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독일 정부, 뭐 비트코인 가지고 계속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뻔히 보입니다. 솔직히 뻔히 보입니다. 뭐 전략을 바꿔서 뭐 OTC 장외 거래로 옮겼다? 말장난이죠. 이거요. 고의적이고 제가 볼 때 의도적인 거예요. 패닉세를 유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알트코인은커녕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이제 뭐 상승장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이제 그 뭐 오래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달에서 두 달,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금리 인하 안 한다고요. 돈, 큰돈 풀릴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뭐 당초에 연 뭐 이렇게 7 회까지도 한다고 봤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 6 회, 7회 한다. 근데 지금은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을께쯤에 뭐 모르겠습니다. 큰 주식 시장에 한번 하락이 안 올까요? 너무 오르면요.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때 저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 좀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뭐 지금은 뭐 주식 시장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 항복을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 우라고 하는 사람은 채굴자들이 아직도 좀비처럼 버티고 있다. 누군가는 끝까지 팔면서 버티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이제 5만 달러 그 밑으로도 4만 7천 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랍니다. 지금 이제 퍼드가 크게 보면 독일 정부 퍼드가 있고요. 뭐 마운트 곡스 퍼드가 있잖아요.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약 4만 개, 마운트 곡스는 13만 9천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뭐 비트코인 ETF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으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음 지지선은 4만 7천 달러가 될 거고요. 레버리지를 사용 중이라면 해시레이트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레버리지 트레이딩, B2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청산될 때까지는
반등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퍼드는 그러면 다 별거 없는 걸까요? 이거 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퍼드는요. 실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냐면요. 독일 정부에서 마운트 곡수에서 비트코인 팔잖아요. 실제 팝니다. 팔 겁니다. 근데 그 실제 파는 것보다 공포를 훨씬 더 과장하는 겁니다. 이게 퍼드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사실을 유포하면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과장이 그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 시장으로 치면요. 이거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겁니다. 지금 뭐 몇 년째 하는데 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막 벌벌 떠는 사람 있습니까? 뭐 2년이 넘어가고 뭐 이스라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9.11 테러 뭐 20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걸 아직도 막 트라우마 그 가족이 아닌 이상 주식 투자자가 아직도 그거 벌벌 떱니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퍼드는 코인 시장에서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한다? 뭐 그때 현금이 있으면 좋은 코인들 잘 담으시면 되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은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기회를 잡자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바네크 21 쉐어스는 솔라나 현물 ETF 서류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의 상장 책임자가 한마디 합니다. 비트코인 ETF 이거 한 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SEC 승인을 확보했죠. 이더리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에도 지금 뭐 한다?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솔라나가 현물 ETF 들어오면 살 대기자들이 줄 서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에릭 발추너스는 뭐라고 하냐? 솔라나 ETF 최종 마감일은 내년 3월 중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때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뻔히 보입니다. 사실요, 이 승인이 아니라 블랙락에서 현물 ETF 신청만 해도 불기둥이 전 솟을 수 있다고 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대선, 금리 인하요, 돈 찍기요, 알트코인 반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감기 이후에 그러한 효과들 저는 뭐 하반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솔라나의 업그레이드 말씀드렸죠. 뭐 속도가 지금의 2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자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요. 메인넷 올 하반기 무조건 이거 출시가 됩니다. 지금 테스트넷만 거의 1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이제는 출시할 때가 됐죠. 개인적으로 솔라나 이자 지금 뭐 업비트에 전 스테이킹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자 정도는 팔 의향이 있습니다. 뭐 너무 올랐다. 하지만 저는 아마 대부분은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6월 15일 이후에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영계 초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56만 6천 개가 감소했답니다. 이거는 바닥 신호다 이런 뭐 데이터가 있네요. 올해 1월 달 기억나십니까?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막상 됐더니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6월과 7월 개미들의 퍼드가 사실 뭐 계속되고 있죠. 비트코인 개미들이 과매도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과매도했을까요? 알트코인을 더 과매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트코인은 슈퍼 과매도죠.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우량 알트코인을 좀 더 담았습니다. 담았다고 담았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좀 더 사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닥을 신호,
이게요. 막 한 가지 두 가지 지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뜨고 있잖아요. 뭐 채굴자 지표다. 뭐 맥디를 봐도 그렇고 뭐 RSI를 봐도 그렇고 채굴자들이 나가떨어지는 해시레이트를 봐도 그렇고 이런 바닥 신호가 떴을 때는요.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할 타이밍입니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를 7월 18일자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주주들에게 배포하겠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신탁 상품 이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로 조만간 전환이 될 거고요. 뭐 거래소 상장이 돼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미니 트러스트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의 신탁, 그들의 기존 그 신탁 상품을 10분의 1로 쪼갠 겁니다. 분할한 거죠. 더 작게 쪼개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전환을 해주고 실제 어디에 이게 이제 상장이 된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10분의 1로 쪼갠 것을 팔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 이게 거의 이제 상장할 예정이죠. 곧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전환이 되는데 굳이 미니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뭐 주식으로 치면 뭡니까? 액면 분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이랑 뭐 비슷한 거죠. 작은 단위 10분의 1로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매매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7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주주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요. 그 이후에 어디에서 이거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사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미니 트러스트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뭐도 이제 승인이 된다. 7월 18일 전후로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매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거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호재일까요? 상장이 되고 판매가 되는 게 왜 이게 호재일까요? 지금 대다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이 된 다음, 막상 승인이 된 다음에는 한 달 이상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더리움 ETF 이거 승인돼도 별거 없을걸? 그거 스테이킹 이자도 안 준다며. 이게 지금 대다수의 생각 아닙니까? 이제 알트코인은 진짜 끝난 거 모르니? 라는 게 대세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대다수의 생각이죠. 근데요, 투자는요, 일종의 도박적인 성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도박이라고 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큰 돈을 배팅한다라는 것은 도박과 비슷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큰 돈,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남들과 같이 투자를 했을 때 판돈이 커질까요? 혼자 아니면 극소수가 들어갈 때 판돈이 더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혼자 혹은 극소수 했을 때 내가 이겼을 때 판돈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왜 극소수만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 위험이 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가 알트다 끝났어. 이럴 때 들어가야 사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투자를 그때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극소수의 베팅을 한다는 것은요. 이걸 소위 뭐 반대 매매라고도 할 수 있고 소심파 경력 투자자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위험이 없을까요? 천만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알트코인 다 저주하면서 떠난 거예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극소수 베팅은요. 다 잃을 것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트코인에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내가 봤을 때 가장 높은 승률을 확신하는 코인을 엄선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투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 매매를 하되 무조건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리스크 관리까지 더해 주면 사실 투자 실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극소수의 베팅을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어떤 사람은 이더리움, 어떤 사람은 솔라나,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죠. 우량 알트코인의 베팅을 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사실 비트 이더 못지않게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우량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달 FTX 사태의 최악의 순간에 라울 파리라고 하는 투자자가 제가 추정컨대 수백억 이상을 솔라나에 올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저주하면서 그때 솔라나 떠났거든요. 그 전에 라울 팔은요, 수천 시간 이상을 이 크립토 쪽에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2013년도에 처음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이 라울 팔이잖아요. 사실 만 시간 이상 투자를 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솔라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지식과 확신이 없는 묻지마 투자는 또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겁니다.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드립니다. 호주증권거래소에서 7월 12일 디지털X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 코인의 미래,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캐나다를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추가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도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요. 또 유럽, 특히 독일과 스위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단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끝판왕, 그 미국이잖아요. 금리 인하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영화 보고 싶으십니까?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을 다 놨다, 포기했다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 세팅 끝나면 그때 등장하는 게 어디다? 그게 미국입니다. 똑같은 뉴스인데요. 이 보시면 3년간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고래가 전량 매도했다 하더라. 근데 바이낸스 대표, 지금은 이제 그 장펑 차우가 아니죠. 리차드 텅이라고 하는 대표는 토큰 가격이 변해도 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똑같은 상황인데, 오, 이거 코인 팔았다는데? 라는 뉴스에 주목하실 수도 있고요. 코인 가격은 변해도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 없다. 상황 똑같잖아요. 한 명은 긍정적이고 한 명은 부정적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요,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영역입니다. 51대 49가 될 지언정 단 1%라도 더 높은 쪽에 배팅을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CEO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리더시잖아요. 중요한 혹은 크고 작은 선택을 매일매일 하실 텐데 혹시 최악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최악의 선택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의 팀장, 본부장, 대표가 아니라도요.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아니십니까? 한 자녀들, 그 어머니 아니십니까?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고 나의 선택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난 코인 그런 거 무서워. 안 할래. 나는 주식 그런 것도 복잡해. 안 할래. 이거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요. 중앙은행 전 세계에서는 연평균 8% 지난 거의 한 100년간 연평균 8%로 그 돈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예금, 적금 3% 이자 준다고 좋아하는 건 사실은 이건 무지입니다. 8% 플러스 알파요. 인플레가 감안을 하면 최소 연평균 10% 이하의 수익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택하지 않는 것도 사실 선택인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립토 TV는요. 저와 제 동생은 극강의 코인 변동성을 이왕이면 저희는 이걸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이것을 뭐 제가 뭐 답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주식을 하셔도 되시고 부동산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좋아하십니다. 금, 채권 그쪽에서 파면요. 거기에 상위 10% 거기에 상위 5% 안에 드시면 분명히 큰 돈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화증권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저점 분할 매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마운트 곡수 우려 이거 좀 과도한데 이런 그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의 보험이 우리나라 11개 대표 보험회사가 지금 코인 보험 이거 출시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뭐 보험사, 은행, 뭐 나중에 뭐 인터넷 은행, 뭐 토스다, 뭐 K뱅크, 카카오 여기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저는 코인 분석가, 애널리스트 당연히 나오겠죠. 고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하듯이 뭘 전망할까요? 코인의 지수도 나오고요. 뭐 장세, 뭐 호재, 악재 이런 거 본인들 유튜브 파서 뭐 배포하겠죠. 보고서도 아마 쓰겠죠. 그래서 ETF다, 파생 상품이다. 앞으로는 굉장히 판매가 코인 쪽에 많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겠죠.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상품 이런 데는 분석가, 뭐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많잖아요. 코인이 앞으로는 그 모든 자금과 일자리와 세금도 다 창출을 시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상자산 국이 신설된 거 이미 현실 아닙니까? 내년에 세금 거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이제는 재산 공개할 때 코인도 이게 의무 사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비트코인 ETF가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속으시면 안 되죠. 이거 다 승인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점은 몰라도요. 결국 시간 문제다. 보호법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한다는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다 떠나서 앞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코인 투자는요. 필수입니다. 앞으로 더 종이 돈을 쓸까요? 아날로그로 쪽으로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게 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죠. 코인 그리고 뭐 CBDC 디지털화될 세상으로 강력하게 그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셨던 거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코인판 빨리 빠져나오는 거 지능순이야." 뭐 이런 얘기 저 뭐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우량 코인들을요. 하락할 때마다 묶고 더블로 가는 거 저는 이게 아주 똑똑한 분이다. 소위 말하는 트렌드 리더다. 리더는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분도 되고요. 실제 트렌드를 이렇게 리딩하는 정말 그 리더의 입장이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국가의 GDP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GDP는요. 그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면 그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나겠죠.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해서 뭐 이제 그 단위되는 그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면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그냥 살포를 하면 그 돈이 더 이제 많은 생산성을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로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처럼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일본을 앞으로 뭐 엄청나게 초고성장 국가라고 예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구 그래서 분포라고 합니다. 데모그래픽스라고 하는데요. 선진국 뭐 미국이다, 유럽이다, 뭐 일본이 아니고요. 앞으로 큰 성장이 나타날 국가는요.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큰 국가가 아니라 앞으로 크게 성장할 국가에 그럴 자산에 베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코인 기업들이 나이지리아다, 동남아시아다, 뭐 저기 브라질이다, 또 이제 뭐 아시아, 인도다, 저 중동이다로 진출을 하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짐 로저스는 남들은 다 일본에 미쳐 있을 때 1990년대입니다. 그때 뭐 심지어 이제 수교도 잘 안 된 중국의 "목 터져라. 여기 투자라."고 외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데모그래픽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구 증가세가 폭발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월스트리트는 인도 시장에 실제 주목하라고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다 뭐다? 인구 분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젠가요?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의 가격은 뭐에 가장 큰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다, 뭐 유럽 중앙은행, 한국은행 포함해서요. 돈 찍는 게 코인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자, 거시경제. 뭐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시경제와 투자 한마디로 요약해줘라고 물으신다면요. 자산 가격, 이건 코인, 주식, 부동산 다 포함입니다. 자산 가격은요. 유동성과 같이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찍죠. 이걸 많이 뿌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돈을 줄이면, 회수를 하면요. 급격하게 한 번씩 떨어집니다. 단, 민감도가 다릅니다. 돈을 찍어냈을 때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이 뭐다? 그게 코인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좀 더 민감한 거죠. 그 다음 뭐다? 주식입니다. 그 다음 채권, 금, 은,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은 민감 민감도가 가장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가장 늦게 오르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오랫동안 올라갔다가, 부동산은 이제 떨어지는 것도 또 이제 뭐 항공모함이라 포함하잖아요. 민감도가 좀 낮은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부동산이죠. 자,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 아마도 추측컨대 대략 이번 사이클의 크립토 꼭지는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어느 해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자, 벤자민 코헨이라고 하는 친구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비트코인을 대비한 알트코인 가격이요. 글로벌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 대비한 이 알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지금 지난 한 2년, 3년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별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돈 찍기에 더 민감한 게 바로 알트코인. 자,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연준을 포함해서 다시 돈을 찍어낸다면 비트코인보다 뭐가 더 오른다? 이더리움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높고요. 솔라나보다 뭐 도지코인이다, 니어 프로토콜이다, 이런 시가총액이 더 작은 알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위험은 더 크겠죠. 알트코인이 위험이 더 큽니다. 근데 나는 이런 위험이다, 뭐 오래 기다린다 이런 거 싫으면 그냥 비트 이더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끝이 정해진 싸움이요. 그러면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다, 단기 급등, 한 방만을 추구한다. 사실 뭐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울 파일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투자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종목과 타이밍이겠죠.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 타이밍을 꼽습니다. 어찌 됐건 둘 다 중요한데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뭘까요? 코인 투자, 뭐 주식 비슷합니다. 유동성이 바싹 말랐을 때입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2022년 11월, 그러니까 하반기였죠. 그러면 두 번째 좋은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밀물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은 뭐 지금 뭐 올타임 하이를 이미 뭐 넘어서고 있죠. 머니 프린터, 연준, 뭐 저기 일본의 중앙은행, 중국. 자, 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돈 찍는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종목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나스닥과 크립토죠. 나스닥은 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간 기술을 말합니다. 자, 나스닥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0%입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S&P 500 지수는 연평균 10% 정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140%요. 지금 나스닥이 이게 몇 배입니다. 이게 연평균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140%, 이더리움 150%, 솔라나는 200%. 솔라나 마이너스 98%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평균 100에서 200%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퍼센티지입니다. 근데 솔라나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볼 때 있거든요.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장이 좋을 때 우량 코인을 그냥 듬뿍듬뿍 담는 게 최선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량 코인들이 유동성에 힘입어서 하늘로 붕 떠오르겠죠. 그 전까지는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